어머님,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내가 자주 가는 가죽 가방 매장이 있는데 이번에 색감이 예쁘게 나온 가방이 나왔더라고. 아, 가죽 냄새가 많이 나네요. 근데 어머님, 기분 나쁘시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요즘 혼수는 기본 샤넬 가방이에요. 어머니, 혹시 샤넬 아시죠? 아니, 그 비싼 가방을 혼수로 하는 게 기본이라니? 그런 가방 불편하기만 하고 물건도 많이 못 담지 않니? 어머님, 가방을 물건 담으려고 쓰나요? 어머님, 아들은 하나인데 혼수로 며느리 명품백 하나 안 사줬다는 얘기. 주변 사람들이 알면 사람들이 어머님 욕해요. 다 어머님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결혼 정말 반대하고 싶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똑 부러지는 아들이 이 여자를 선택한 데는 그 이유가 있겠거니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여자가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의 로망이 크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며느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만 이렇게 행동하겠거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은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요구는 결혼 이후 더 커지더군요. 심지어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오늘의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61세 김영숙입니다. 오늘은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이야기, 제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과 허영심이 가득 차 우리 시댁 식구들을 거지 취급하는 며느리, 그 치가 떨리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20대에 만나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남편과는 작게 사업을 하며 젊은 날은 어찌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지금도 늘 애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어릴 적부터 우리 아들 규민이는 속 썩이는 일 하나 없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해서 보란 듯이 명문대학교에 붙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그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들은 핸드폰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뛸듯이 좋아하며 바로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지요. 저는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반드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함을 표하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회사에 입사하고 1년쯤 지났을 때인가요?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 하더군요. 28살에 아직 어린 나이인데 소개까지 시켜준다는 걸 보니 꽤 진중하게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도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이렇게 착한 아들, 딸을 두고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아들, 규민이가 혹시나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줘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여름의 어느 날, 우리는 아들 규민이와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팔짱을 끼고 길 건너편에서 오는데 멀리서 봐도 예쁘장하더군요. 딱 붙는 티에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무슨 연예인 같더라고요. 우리 아들 쑥맥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쁜 여자를 데려오다니 웃기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이름은 김세희이고 아들과 같은 대학교 후배라고 하더군요. 사실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짝사랑했던 여자라고. 우리 아들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대학교 땐 공부만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짝사랑하는 여자도 있었다니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짝사랑했던 여자와 마침내 만나 부모님께 소개까지 시켜주고 로맨틱한 러브스토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소개시켜준 여자친구라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싶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고급 파스타집을 예약했었습니다. 우리는 예약한 식당으로 들어갔고 룸으로 된 식당은 꽤 고급지더라고요. 저는 검색한 보람을 느끼며 스테이크를 비롯해 이것저것 메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세희가
와, 여기 되게 어머님, 아버님 감성? 그런 레스토랑이네요. 라고 하더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한다는 곳을 열심히 검색해서 온 건데 뭔가 기분이 묘하게 나쁘더군요. 그런데 그냥 웃어 넘기며 요즘 친구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예약했는데 역시 엄마는 이제 못 따라가나 보다. 다음엔 규민이랑 세이 좋아하는데 얘기해줘. 맛있는 거 또 사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와 파스타 샐러드 등 주문한 메뉴가 차례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이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아들 규민이가 고기를 썰어서 세이 앞접시에 올려주고 파스타도 덜어서 앞에 놓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세이는 우리 앞에 놓여진 피클을 가리키며 오빠, 나 저거. 라고 얘기하더군요. 아들은 이런 상황이 익숙하듯 우리 앞에 놓인 피클을 세이 앞으로 옮겼습니다. 누구에게는 자상하고 헌신적인 남자친구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엄마 입장에서 보니 썩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둘이 있을 땐 그러려니 하겠지만 저희를 처음 보는 자리, 그리고 앞에 어른이 2명 있는데 자꾸 규민이에게 이거 줘, 저거 줘 하는 모습에 가슴 한켠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이와 대화를 나눌수록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안고 식사 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들과 통화를 하는데 아들이 들뜬 목소리로 오늘 어땠냐고 묻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좋은 말만 했을 텐데 아들이 세이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 것 같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참 예쁜 아가씨인데 엄마는 사실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 세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너한테 다 시키고 우리가 생각해서 예약한 식당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야. 너랑 둘이 있을 때 그렇게 행동하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근데 엄마 아빠 앞이었잖니. 그 말의 내용보다 엄마 아빠 앞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이 엄마는 조금 아쉬웠던 거야. 그러자 규민이가 마치 제가 이 얘기를 할 줄 알았다는 듯 바로 대답을 하더군요. 세이가 좀 많이 솔직해. 나도 처음에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싶었는데 그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무슨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더라고. 나중에 기분 나빴다고 얘기하니 세이는 기억도 못 하더라. 그만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단순하게 하는 말이니까. 엄마, 아빠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 그리고 나 세이 정말 좋아해. 아들의 마지막 말에 생각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래, 아들이 좋아하는 게 우선이지. 다 큰 성인인데 알아서 하겠지. 사실 아들 규민이가 바보같이 퍼주는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도 꽤 강하고요. 그래서 규민이가 아무것도 몰라서 머슴처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제2의 스타일을 알아서 그냥 맞춰준다고 그렇게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첫 인사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더니 정신을 차리고 본이 상견례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첫 자식의 결혼, 그들에게도 결혼 준비, 상견례가 처음이겠지만 저에게도 부모의 입장에서 상견례는 처음 경험이기에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세이의 부모님은 차분한 느낌이었습니다. 안사도는 세이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도 하나 못 보냈는데 혼자 공부해서 명문대에 진학했고 거기서 이렇게 규민군을 만난 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고 몇 번이고 말하였습니다. 비록 세이의 첫 인상은 좋지 않았지만 안사돈의 얘기를 들으니 어린 나이에 철이 일찍 들었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명문대학에 번듯한 직장까지 다니니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세이의 표현의 방식에는 아쉬움이 크지만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상견례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고 며느리에게 예쁜 가방 하나를 사주고 싶어 제가 자주 가는 수제 가죽 가방 브랜드샵에 갔습니다. 새로 나온 가방이 색감이 고급스럽고 디자인도 모던해서 호불호 없이 오래 멜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직원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이라고 추천해줬고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는 게 얼마만인지 너무 기분이 좋더군요. 그날 저녁 규민이에게 세희에게 줄 가방이 있다고 가지고 가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직접 주고 싶었지만 직장 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또 시어머니 만난다고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규민이는 퇴근길에 들려서 가방이 든 쇼핑백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점심쯤인가요? 세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규민이에게 가방을 전달받았구나 싶어서 기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희의 말투가 첫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 정도로 톡 쏘아 붙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내가 자주 가는 가죽 가방 매장이 있는데 이번에 색감이 예쁘게 나온 가방이 나왔더라고. 아, 가죽 냄새가 많이 나네요. 근데 어머님, 기분 나쁘시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요즘 혼수는 기본 샤넬 가방이에요. 어머니, 혹시 샤넬 아시죠? 아니, 그 비싼 가방을 혼수로 하는 게 기본이라니? 그런 가방 불편하기만 하고 물건도 많이 못 담지 않니? 어머님, 가방을 물건 담으려고 쓰나요? 어머님, 아들은 하나인데 혼수로 며느리 명품백 하나 안 사줬다는 얘기. 주변 사람들이 알면 사람들이 어머님 욕해요. 다 어머님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희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가죽 가방도 결코 저렴하지 않고 혼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해 주고 싶어서 준 건데, 그리고 이 가방이 혼수면 뭐 어떻습니까? 마치 맡겨둔 물건 찾아가는 사람처럼 명품백을 닥달해서 기어코 받아내는 게 혼수인가요? 너무 기가 차서 말을 못하고 있으니 세희가 먼저 아, 어머님, 저 점심시간 끝나가서 먼저 끊을게요. 하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날 오후는 머리를 어디 세게 맞은 것처럼 어지럽더군요. 세희가 돌려 말하는 거 못하고 직설적인 건 알고 있었지만 개념은 박힌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이 자리에까지 혼자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멋진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통화에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허영심이 가득하고 예의는 밥 말아먹었고 드라마에서나 보는 혼수 타령하는 며느리가 제 예비 며느리라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해도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 아들 규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 세희와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 규민이는 많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세희에게 잘 얘기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들에게 무거운 짐을 준 것 같아 괜히 얘기했나 싶다가도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 텐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에 그래도 얘기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또 며칠 뒤 갑자기 안사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근처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나갔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안사돈은 처음 봤을 때와는 달리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단 둘이 만나니 어색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안사돈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세희가 무례하게 혼수 얘기를 꺼낸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더라고요. 스스로 혼자 잘 큰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예의 하나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도 많이 하고 혼도 많이 냈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저는 마음이 그때보단 누그러진 상태라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세희도 그렇게 상처 주려고 한 얘기는 아니었을 거다. 그냥 결혼에 대한 로망이 컸기에 실망스러운 마음에 한 이야기가 이렇게 세게 나온 것 같다. 라며 안사돈을 다독였습니다. 안사돈은 그제서야 안도하는 표정으로 혹시나 이 결혼이 무효가 될까 너무 걱정을 했고 규민이 같은 사위는 다신 없을 것 같아 마음 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며칠 사이 얼마나 걱정을 했으면
이렇게 수척하게 야위었을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세희에게 직접 따끔하게 얘기하고 세희와 나 사이에서 끝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며 괜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세희와의 명품백 이슈는 한 단락 마무리가 되고 그 뒤로 큰 이슈 없이 시간이 흘러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명품백 사건은 기억도 안 나고 그저 행복한 마음뿐이더군요. 그렇게 둘은 행복한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어느 날 누구의 생일도 아니고 아무 행사가 없는데 아들 부부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손에는 케이크를 들고 말이죠. 아니, 오늘 누구 생일이야? 혹시 세희 생일인가? 아니, 엄마가 세희 생일 기억하고 저장해뒀는데 아직 멀었을 텐데. 그러자 아들 부부는 축하할 일이 있어 찾아왔다며 저랑 남편을 소파에 앉히더군요. 그리고 설레는 표정으로 작은 박스를 건네주는데 그 박스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2줄이 선명하게 나온 임신 테스트기와 아직은 너무나도 작은 아기의 초음파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변에서 왜 손주 자랑을 그렇게 하는지, 손주, 손주, 노래를 부르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서 그 둘을 끌어 안아주었습니다. 아기는 이제 겨우 10주가 되었고 세희는 입덧이 너무 심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명문대에 나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지라 그 커리어가 아까웠지만 제가 규민이를 가졌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던 기억이 30년이 넘는 지금도 생생하기에 그저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세희는 또 주변의 친한 친구들도 임신을 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니까 아기가 생긴 시기가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친구는 강남에 있는 마사지샵에 다니는데 막달인데도 살이 거의 안 찌고 붓기도 하나 없다고 자기도 그 마사지샵에 다니고 싶다고 넌지시 얘기하더군요. 요즘 엄마들 임신해도 체중 관리 잘하고 예쁜 임산부이고 싶어 이런저런 노력한다고 듣긴 했는데 첫 손주이기도 하고 너무 기쁜 마음에 축하 선물 겸 마사지샵을 끊어주고 싶더라고요. 아가, 입덧 때문에 힘들 텐데 마사지샵 우리가 끊어주마. 며느리는 너무 기쁜 표정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다니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그럼 제가 거기 연락처 어머님께 보내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다고 생각하면 최소 20회는 끊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20회를 끊어준다고 하고 다음날 세희에게 받은 연락처로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마사지 가격이 10회에 400만 원이라더군요. 20회면 800만 원인데 디스카운트해서 780에 해주겠다고. 무슨 마사지 하나 받는데 이렇게 비싸나 싶어 황당하더군요. 그래도 끊어준다고 이미 얘기했으니 그냥 기쁜 마음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참 우리 때는 임신하고 마사지샵 다니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좋은 세상인가 씁쓸한 세상인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세희에게 전화해 20회 끊어놓았으니 가서 마사지도 받고 푹 쉬면서 태교하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런데 세희가 갑자기 산후조리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산후조리원 예약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당장 예약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머님, 여기 용산에 있는 산후조리원인데 예약하기 너무너무 힘들다는데 제가 지금 전화해보니 딱 한 자리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예약하고 예약금 걸어야 할 것 같은데 요즘 시부모님께서 산후조리원 비용은 많이 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산후조리원을 벌써 예약해? 아니 거기가 얼마나 좋길래 벌써 예약이 꽉 찼어. 그래. 요즘 저출산이라고 하더니 그런 데는 또 엄청 잘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는 가격이 얼마나 하는데? 조금 비싸긴 한데 거기서 산후조리한 친구가 그만한 값어치 한다고 하더라고요. 2주에 2천만 원인데 예약금은 일단 10%만 내면 돼요, 어머님. 오늘 200만 원 먼저 예약 걸어주실래요? 2천만 원? 아니 무슨 호텔을 가도 그 가격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가격이 맞니? 어머님, 요새 다 이 정도 가격은 해요. 산후조리 잘해야 몸 안 망가지잖아요. 저 젊은 나이에 몸 망가지고 싶지 않아요. 둘째, 생각도 해야 하고요. 마사지샵 끊어준 것만 해도 780만 원에 산후조리원 2천만 원이라니 무슨 차 한 대 값이 나가더라고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전화를 끊고 남편과 얘기해보니 남편은 그냥 해달라고 합디다. 어릴 때 만나 젊은 날 일만 하며 사업을 키워왔던 우리인지라 자식만큼은 여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다고, 필요한 거라면 그냥 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산후조리원도 결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요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죠. 이제는 이렇게 요구하는 게 본인의 당연한 권리인 양 얘기하더군요. 어머님, 서우 유모차 사야 하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 링크 어머님께 보내드릴게요. 이거 나한테 사달라는 건가 싶어 링크를 눌러보니 유모차가 무려 300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진짜 이제는 기가 차는 것도 지치더군요. 어머님, 요새 유모차는 시부모님의 재력이라고 하거든요. 주소는 저희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 다음은 영어 유치원이더군요. 어머님, 서우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하는데 한 달에 300 정도 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며느리의 끝없는 요구에 익숙해질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며느리가 서우가 초등학생이 되면 자기와 서우 둘이서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지내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지만 가족이 떨어져 사는 건 안 된다고 규민이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해서 규민이를 설득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로 엄마를 몇 번이고 부르는데 무슨 내용 때문에 전화한지도 모르는데 왜인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들,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 엄마, 나 이혼할까봐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데 이혼하면 서우한테도 너무너무 미안하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 결국 아들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들이 이혼한다고 하면 뜯어 말려도 모자랄 텐데 저는 왜인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아들과 손주를 생각해서 꺼내지 못했던 이혼이라는 단어. 이미 너무나도 피폐해진 아들이 행복하길 바랬습니다. 엄마는 다 괜찮으니 우리 아들이 행복하길 바래. 우리 아들 선택을 존중할게. 라고 토닥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가 다시 오더니 어제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며 쓸데없는 소리 한 건 아닌지 걱정하더군요. 아침 대바람부터 출근하는 아들에게 이혼이라는 단어는 꺼내고 싶지 않아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하고 그냥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들은 별일 없다고 괜찮다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안방에서 세희가 친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진짜 규민 오빠 대학교 때 집 잘 산다고 유명하지 않았어? 잘 살기는 개뿔. 진짜 쥐뿔도 없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사기 결혼 아니야? 혼수 때 이상한 시장 바구니 같은 거 사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규민 오빠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내가 같이 만났던 오빠 기억나? 성교 오빠 있잖아. 성교 오빠랑 결혼한 여자는 맨날 해외여행 가고 차도 벤츠 지바겐 끌고 다니던데. 그 오빠 만날 걸 그랬어. 그 이야기를 들은 규민이는 세희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이런 거지 같은 집에 시집 와서 개고생하고 사는 거 부끄러워서 어디 얘기도 못하는데 수영이한테 신세한탄한 거 가지고 지금 이혼을 들먹여. 내 친구들 다 포르쉐 타고 다니고 밥 먹듯이 해외여행 다니는데 나는 뭐야? 그리고 서우 해외에서 학교 보내고 싶고 캐나다에 집 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포르쉐 사달라 했어. 맨날 해외여행 보내달라 했어. 이 정도면 나도 많이 양보한 거야. 화가 나서 발광하는 세희와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한 규민이는 새벽에 서울을 데리고 저희 집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혼을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오늘 일로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꾹꾹 참다가 오늘 일로 생각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 술이 취해 통화한 내용만 들어도 그간 얼마나 쌓여 있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아들의 결혼 생활을 들은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아들의 월급은 800만 원 정도로 그 나이대에 정말 많이 버는 건데도 겨우 30만 원 용돈을 받고 생활했고 나머지 월급은 모두 세희에게 주었지만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허구한 날 화를 내었고 점점 요구하는 게 커졌다고 합니다. 세희가 중간중간 저희에게 산후조리원이든 유모차든 요구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월급쟁이인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서우 앞에서 불같이 화내며 울고 불고 하는 모습에 아들 서우를 생각해서 점점 방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느 정도 맞춰주면 세희가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께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 느끼는 규민이를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군요. 저는 그냥 말없이 아들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둘의 이혼은 세희가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난리친 까닭에 아들과 세희는 결국 재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1년 동안 세희는 점점 더 밑바닥을 보이며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규민이가 재산을 속인 사기 결혼이라 우기더군요. 사실 저희는 시세로 70억 정도 되는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산을 속인 적도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그렇게 주장하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세희가 저희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보여준 행동은 정말 아직도 기가 찹니다.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와 다짜고짜 무릎을 꿇더니 자기가 서우 엄마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혼을 시키고 양육권을 빼앗아 갈 수 있냐며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우리 서우 엄마 없이 크게 하실 거예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발요. 그런 세희를 일으켜 세우고 일단 돌아가라고 3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규민이는 저희가 평생을 밤낮 없이 일한 모습을 봐서인지 한 번도 우리에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태하게 일한 적도 없고 열심히 살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 규민이에게 그동안 세희가 받아간 생활비가 억대 단위이고 우리에게 받아간 돈까지 합하면 훨씬 많겠죠. 그렇게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고 1년이 조금 지났을 시점일까요? 드디어 지긋지긋한 재판이 마무리되었고 당연히 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양육권도 규민이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손주 서우에게 앞으로 아빠랑 살 거고 할머니 할아버니가 돌봐줄 거라고 하니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한테는 난 못난 아들이야. 맨날 내가 못한다고 해.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나 봐. 근데 친구 엄마들 앞에서는 내가 1등 했다고 자랑을 하면서 나를 칭찬해줘.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게 좋아. 그때는 혼나지 않으니까. 이제 겨우 7살인 손주 서우는 하루 종일 엄마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상적인 환경에서 서우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로도 며느리는 아들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몇 번이고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이는 도를 넘는 선까지 보여 접근 금지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잠잠하더니 이제는 연락이 오지 않네요. 듣자 하니 아직도 본인 SNS에 명품 쇼핑하는 사진을 올리고 해외여행을 가서 고급 호텔에 묵는 사진을 올리는데 찍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랑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허영심 가득하고 허물만 있는 인생,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처음부터 혼수로 명품백을 안 사준다고 다짜고짜 화내던 며느리, 우리를 거지 취급하던 그 눈빛, 그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너무 멀리 돌고 돌아 이제서야 제 자리를 찾은 기분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풍기는 이미지에서 다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건물을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까? 결국 우리 아들, 딸에게 돌아갈 것. 며느리가 잘했다면 며느리가 관리를 했을지도 모르지요. 이 이야기는 5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들 규민이는 싹싹하고 예의 바른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학교 선생이라 그런지 손주 서우에게도 너무너무 잘하고 서우도 새 며느리를 엄마라고 하며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제서야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행복한 날만 남은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때로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결정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